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사실 뭐 강의는 바로 연달아서 보기 때문에 오랜만이란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강의를 한 번 촬영하고 또 좀 거의 공백기가 한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미리미리 촬영을 해놔가지고 어, 최근에 들어서 이 과목 배정이 CVB와 도시 마케팅, 뭐 도시 계획 이런 과목인데 최근에 들어서 국가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국가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냐? 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기 전까지 시간이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여러분? 그쵸? 뭐 엑스포가 하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열게요. 더워가지고 엑스포가 한번 열리는 등록 엑스포와 또 공식 엑스포 이런 게 하나 열리는 비용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올림픽 메가 이벤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이스 가장 큰 뭐 다보스 포럼 아니면 G20 정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한번 개최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모두 사실 국가의 경쟁력, 위상 이런 브랜드들을 올리기 위한 일인데 이때까지 국가 브랜드를 좀 만들고 도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대외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국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죠. 그런 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NI를 좀 키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분야에서 어, 국위 선양을 위한 많은 것들을 알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마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BTS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단숨에 좀 상향시킨 것도 있어요. 그 저변에는 이미 뭐 한류, 뭐 이 동아시아에 많은 한류도 있었고 또 K-팝이라는 그 교두보를 이 10한 3년간 많은 아티스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는 단숨에 이렇게 뛰어오른다는 것보다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점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가 항상 99도에는 99.9도에는 끓어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0.01도가 100도씨가 되면서 끓면서 기화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 0.01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0.01도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시 끓는 점에 못 가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해봤죠? 수학은 집합의 천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집합의 천재인 거죠. 왜냐면 항상 좀 심도 있게 로그, 뭐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나가다가 항상 포기해. 그러다 공부줄을 놓는 거지, 수학에서. 그리고 다시 집합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고 0.01도만 참으면 되는 건데 이런 저변에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티스트들이 K-팝 또 K-뮤직, K-팝 또 K-드라마 또 K-시네마 등등 여러 K-컬처라고 하죠, 통틀어서.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저변 확대와 또 교두보를 쌓았기 때문에 결국 BTS가 나머지 0.01도를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국가 브랜드와 연결해서 그렇게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 것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 이 수업 때는 브랜드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 브랜드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기존의 국가 차원에서 다루었던 어떤 국가 브랜드, 또 도시 브랜드, 도시 마케팅이 이제는 개인으로부터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개인으로부터 나오고, 그것들이 기업에서도 나오고, 기업을 떠나서 도시로도 나오고, 그 도시로도 나오는 게 총체적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예전에는 이 단계별로 이제는 올라갔던 것들이 어쩔 때는 매체의 확산, 온라인 매체, SNS, 그리고 유튜브 등등, OTA도 있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는 중간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개인의 어떤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에 연결되는, 종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스타 있죠. 김연아 피겨여왕, 김연아 씨부터 시작해서 BTS 또는 삼성 갤럭시, 아직은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 한국 제품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삼성 브랜드는 알고 있지만 그 삼성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인지 아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중국 브랜드, 유사 브랜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랜드마크,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가 또 도시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 브랜드 자산 관리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도시 브랜드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도시 브랜드의 자산들인 거죠. 그러면 그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유기적이게 오늘 이론을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챕터 3에 브랜드 자산 관리 파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브랜드 자산 관리. 브랜드 자산이란 뭐냐?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브랜드로 인해 발생되는 마케팅 효과, 시장 점유율, 수익률, 충성도 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는 얼마냐 라는 것을 수치로 환산한 겁니다. 얼마 정도냐, 정확하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냐면 그런 브랜드의 인지도,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마켓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도떼기 시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켓, 시장에서 과연 이 고객이,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를 얼마나 아느냐, 로고를 아느냐, 심볼을 아느냐, 슬로건을 아느냐, 아니면 이 제품을 했을 때, 아니면 이 브랜드, 어떤 기업 브랜드, 삼성 하면 핸드폰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갤럭시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런 어떻게 연상이 되느냐, 어느 정도 연상이 깊느냐, 아니면 이 브랜드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은 어떻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냐 한번 보면, 브랜드 지식, 여러분들 브랜드 지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지식이 뭐가 있나요? 여성 학생들은 어떤 게 좀 있죠?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진짜 빠삭하죠.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전무하다시피 모르죠. 무슨 성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로션에 들어가는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죠. 모이스처라이저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 한번 말해보세요. 에센스에 들어가는 성분 한번 말해봅시다. 모르죠? 그쵸?
아이크림에 들어가는 펩타이드 성분 여러분들 아나요? 모르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정보에 모르고. 하지만 반면에 여성분들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뭐 부가티에 들어가는 흡기, 뭐 배기의 브랜드, 아니면 벤츠 마흐바흐가 어떤 건지, 자동차 브랜드 좀 어렵죠. 뭐 남자 시계 브랜드는 어떤 게 있냐, 그리고 나이키의 신발에, 계속 나이키 합니다. 나이키 신발에 뭐 덩크로우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스포츠 브랜드, 아니면 야구 브랜드 중에서, 야구 브랜드래, 기업 중에서 리그, 어디에 구단이 어디 쪽 뭐 지역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어떤 자산들을 브랜드가 가지고 있죠. 그런 브랜드 지식이 여러분들을 갖춰지고 있나요? 그렇죠. 얼마나 갖춰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브랜드의 로열티, 뭐냐면 충성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도시나 국가가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그 뭐죠? 테드에서 어떤 한 강연자가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면, 한 사람이 공원에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고 휴식하고 있고 책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은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음악도 없는데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렇게 춤을 막 혼자서 추고 있어요, 신나게. 처음에는 그 누워있는 사람이나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힐끔힐끔 보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무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평화로운 공원에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그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행인 일이 봐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춤을 춥니다. 이게 미친 척하고 춤을 춥니다. 둘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한 번 더 그걸 보다가 같이 막 춤을 춰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세 명에서 막 춤을 추기 엄청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분 정도가 더 지납니다. 그러더니 책을 보던 사람이 책을 덮고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일추종자 이론입니다. 뭐냐면 이게 소비심리 이론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추종자가 중요합니다. 한 명의 팬이 중요하고, 한 명의 충성도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놔요. 배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서 충성 고객이 있는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 뻗어나가고, 이 두 사람에 있는 이진수로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배수로. 그러면 점점 이렇게 피라미드 모델처럼 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명의 강력한 추종자가 있으면 그 추종자가 나머지인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도 같이 네트워크 이론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론인 거죠. 행복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줘서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나의 추종자가 되고, 나의 추종에 따라서, 나의 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전파한다. 그러면 그 행복이 2이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 충성도 있는 걸 뭐냐면, 결국엔 연구 결과에서는 처음에 있던 3명은 서로 연구진들이었어요. 과연 다른 사람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몇 사람까지 필요할까? 근데 단 2사람이었던 거예요. 단 2사람의 추종자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게 외생 변수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국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1추종자 법칙.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 명의 추종자가 있지만 한 명의 안티가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구존 효과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화장품 모 브랜드의 임모시 브랜드, 무슨 분리 브랜드가 한 명의 안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한 명의 안티 커스터머가 네,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것처럼 굉장히 여러분들 한 명에 있는 충성도,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보존하거나 로열티 멤버십, 또 로열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작기도 하고 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로열티 관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통신사 간 이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했을 때도 브랜드 자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각된 품질, 그리고 서비스의 질. 지각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각된 품질이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각된 품질이에요. 적어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각된 품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품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쵸? 지금은 안 그래요. 모든 대기업들이나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나라에 맡기고 그걸 생산을 해요. 근데 한때 Made in Japan, Made in Japan, Made in USA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거의 뭐 장인급으로 꼽히죠. Made in USA, Made in Japan 정도 하면 제품에는 어느 정도 국가 브랜드가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Made in Japan이나 Made in USA는 제품을 두고 불량이나 장난치지 않는다. 그런데 Made in China가 한때, 이거는 나라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Made in China라고 불과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Made in China라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Made in China 김치. 그때 당시에 고춧가루로 장난쳤던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화학 성분으로. 그런 것도. 그리고 Made in China에 있었던 자동차들 바퀴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엔진 내려앉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지각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지각된 품질. 적어도 내가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나는 안전하겠구나. 내가 이 브랜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지각된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 내가 6성급, 7성급 이 파라다이스, 아니 그 시그니엘 호텔에 갔을 때, 6성급 그 레스토랑 갔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 브랜드 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브랜드 자산은 많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와 관계는 이러합니다. 브랜드 자산은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브랜드 자산 모델은 그대로 장소에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브랜드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은 장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자산 모델 중에 브랜드 명성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브랜드 명성이나 지각된 품질,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장소에 대비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에펠탑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에펠탑은 이미 검증된 브랜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 안에 경쟁력도 있고요. 또 신뢰도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랜드마크로서의 세계 관광객들이 꼭 파리에 가면 항상 찍어야 되는 거죠. 사진을 찍는 명소로 되어 있고 그게 인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도 받고 있고, 이런 자산 모델, 브랜드 자산 가치가 장소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장소 중에 브랜드 자산 모델에서 브랜드 자산이 굉장히 높은
도시 브랜드는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여러분? 막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바로 부산 랜드마크 뭐가 있어요? 랜드마크는 건물이나 형상화되어 있던 어떤 구조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소, 그 바로 플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확 있나요, 부산에? 랜드마크? 어렵죠. 서울은 랜드마크가 있나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바로 장소의 어떤 랜드마크나 장소가 가지는 힘이 도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바로 랜드마크와 연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브렐라 브랜드라고 해요. 그걸 포괄하는. 미국 하면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3개 정도 말해볼래요? 대부분이 아마 미국 하면 국기, 그쵸? 국기 바로 떠오르죠.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나요? 자유의 여신상 많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브릿지도 있을 테고, 아니면 총기도 막 있을 거고, 아니면 대통령일 수 있고, 아니면 배우일 수 있고, 헐리우드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뭐 기타 되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라고 하면 그 2개예요. 국기는 나름대로 표식을 할 수 있는 심볼이랑 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로 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장소가 떠오르는 거, 장소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처럼 상징물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 모델에서 이런 장소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 장소가 확장돼서 국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그러면 브랜드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애호도, 충성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 연상 차별성. 앞에서 브랜드 자산에서 구성요에서 봤지만 여기서 다른 거는 뭐냐면 브랜드 연상 차별성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올랐을 때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모바일 폰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돌아가 보면 LG, 아이폰, 뭐죠? 애플이죠. 애플, 삼성. 여기에서 삼성하고 아이폰이랑 다른 점 뭐가 있죠?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갤럭시 하면 굉장히 스펙이 핸드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컴퓨터만큼 높은 스펙이 있겠죠. 아이폰은 뭐죠, 여러분? 감성이 있죠. 그리고 직관성. 뭐냐면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관성도 있어요. 단순하거든요. 디자인, 뭐 안에 있는 프로세스 다 단순합니다. LG 뭐죠? 가성비, 가심비.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소비자의 충성도 있는 소비자 대상으로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한번 LG팬은 영원히 LG팬처럼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브랜드마다 연상 차별성이 있으면 그런 자산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브랜드 연상 차별성이 없으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도, 자, 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희소성이 없는 것과 차별이 안 되는 게 과연 자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집들이 이제는 모두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게 브랜드 연상 차별성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그것처럼 브랜드 연상 차별성도 브랜드 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지금 다 설명한 거고, 이런 뒤에 보면 브랜드 자산은 어떤 게 있는가를 보고 소비자의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그럼 브랜드 자산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먼저 고객이랑 기업한테 주는 영향이 모두 다릅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는 어떤 게 있냐면 브랜드 자산이 있는
어떤 브랜드는요, 브랜드 자산이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먼저 정보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에 대한 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 정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구매 결정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이 브랜드를 사면 나는 이건 확실해. 내가 써봤고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 쓰고 있어. 여기는 자산이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 거야. 속이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도 있고 사용했을 때 대비해서 만족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있고 또 기업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뭐냐면 마케팅 효과도 있겠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산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에펠탑 가지고 막 기념품도 만들고 막 그 과자도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또 뭐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옷도 만들고 그런 효율성 있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충성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또 가치도 높고요. 그리고 브랜드 확장성도 얘기했죠. 그리고 유통에 대한 영향력도 유통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뭘 하든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것과 다른 도시, 다른 물건,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브랜드 자산은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